현장 가서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개업을 해서 직접 내가 창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취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한다는 분들의 생각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이 중개실무 교육을 굳이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그냥 현장 가면 다 배워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누군가가 잘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현장 가서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개업을 해서 직접 내가 창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취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개업을 해서 배운다? 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개하다가 자칫 중개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객들의 재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공인중개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잘못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해줘야 되고요. 공제사고까지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자격증만 믿고 창업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는데요. 가끔 보다 보면 마치 운전면허증 따고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주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허가, 면허 같은 것들이시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중개를 잘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고객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요. 내 돈이 아니니까 쉬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른 사람의 돈이니까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객 돈으로 배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한다는 분들의 생각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돈도 벌고 일도 배우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소공으로 취업하면 일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만둘 직원을 굳이 시간을 내서 가르쳐 줄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개공이 소공한테 일을 가르쳐 주는 거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또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가르쳐 주는 거지 꼭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식의 일들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또한 일을 잘하면 오히려 더 빨리 그만둔다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 놨더니 옆에다가 오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우 골치 아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보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의 경우 중개 보조원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중개보조원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장 먼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안 좋거나 매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 또는 갑작스럽게 일이 몰려서 일손을 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 사람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개보조원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일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또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자격증을 개시하고 중개업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자격증 대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실무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서 일을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면 허드렛 일만 한다, 청소만 한다, 잡일만 하다가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어차피 개업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부러 소속공인중개사까지 해가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거라면 미리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 그리고 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더 좋은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누군가로 하여금 저럴 줄 몰랐다, 실망했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시간만 낭비했다, 돈 못 벌었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가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개업을 하려고 소공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가. 네. 근데 개공은 가르쳐줄 의무가 없는데 취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르쳐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야. 또 하나가 좀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과 이걸 또 잘 가르쳐주는 건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취업을 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대충대충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전하고 참 많이 비교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배우시는 분한테 후진 주차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운전 잘하시는 분 입장에선 대충 이쯤 와서 대충 이만큼 꺾어갖고 대충 흐름에 따라서 핸들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막상 배우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깨선에서 핸들을 180도 돌려야 된다.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또 90도를 돌려야 된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핸들을 일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시점과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본인의 직업이 아니고 본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 첫 사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 만나시는 분이 어떤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따라가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기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스타일도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더 생각해보면요. 배우려고 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과연 중개를 FM대로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완벽하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나도 그대로 계승받는 거, 승계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기서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처럼 주먹구구식 어깨 넘어 배운 거 가지고 나의 중개업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개사고 중개하자 과태료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당해봐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교수님? 주위의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뭐 하러 배우느냐? 그냥 일하면 되지라고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맞아요. 본인들이 취업해서 또는 오픈해서 하면서 뭔가 일을 터득했으니까 그 스타일을 이야기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과태료만 2,000명 넘게 납부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했다면 과태료 납부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사람만 그런 거고요. 과태료가 부과될 것까지 하면은 정말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과히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중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서 뭘 중개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과연 구청이나 시청 또는 중개 의뢰인이 민원에 의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때 과연 과태료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인가 봐요, 교수님. 그냥 시작하면 되지라고 하니까 그걸 배우고 그냥 시작했다가 여기저기 사고가 빵빵 터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점점 신용도가 떨어지고. 맞아요. 실력 없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전문성 없다는 얘기 나오고 서비스 없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과태료 정말 작은 실수들 하나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보통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에서 좀 할인되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400만 원. 한 달 월세가 얼마죠? 월세보다 월등하게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이렇게 당해봐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A 케이스로 과태료를 맞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B 케이스로 과태료를 또 맞아요. 이러니까 못 해먹겠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못 해먹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봐요. 준비하고 들어갔으면 그런 얘기 안 듣죠. 아무것도 없이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관습에 젖어서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이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온전할까요? 저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가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다양한 법 규정이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에게 유리하거나 편리하게 개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중개업도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더 멀리 봤었을 때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꼭 들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건데요. 어떤 의사는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새로운 컨퍼런스도 가고 또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한 세미나도 참석하고 학회에도 가입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뭔가 보고서도 내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진료만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싶으세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그냥 시작하는 거, 계약서 몇 장 쓰는 거 이것만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개업에 몸담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의 전 재산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업에 속해 있는 내내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해요. 연수교육 며칠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무교육일 뿐이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워나가야 한다. 내가 이 업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전 재산을 다루는 만큼 계속 관리되어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전문적이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같은 나보다 모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배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잘 접목시켜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 곳이네요. 맞아요. 그게 올바른 순서죠.
그리고 그 배움은 계속 되는 게 맞습니다.